안녕하세요. 여기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사당 15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문의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추진위원장님과 자주 소통을 하는 곳인데요. 사당 15구역 추진위원회는 다른 지역 추진위원회랑 조금 다르게 매주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이 지역의 참여도나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당 15구역은 현재 2024년 2월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사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당 15구역의 주요 경계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이곳은 사당 15구역의 이수역 부분의 경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는 한데 상권 형성된 지역이 100m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 15구역의 동의서 접수, 동의서 확보가 보다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앞쪽으로 걸어가 보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로변 상권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동의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은 여기 사당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당로 이 뒤편에는 이제 우성, 극동, 신동 아파트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이 인가가 완료됐고요.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당 15구역에 3,000세대 그리고 우성, 극동, 신동 아파트 리모델링이 되면 5,000세대의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두 지역이 사당동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걸어가면서 볼게요. 사실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통신대 입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통신대 입구 사실은 이수역에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역과 숭실대 입구역 사이에 있거든요. 이 역명의 기원이 뭐냐면 통신대 학교에서 이 이수역 쪽에 통신대 입구역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력했던 걸로 보여요. 이 이수역에는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 남성역 쪽에는 주택단지만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대 학교 입장에서는 그 본인들의 브랜드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이제 사당 15구역에서 3,0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라고 하면 지하철역 명 또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전에 있었던 성내역도 그랬고 신천역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수역도 충분히 지하철 역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실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당 15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오른편 쪽이 이제 사당 15구역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시죠. 근데 확실히 이 우국신 통합 리모델링이 확실히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른 지역에 2018년에 리모델링 시범 선정지로 선정됐던 남산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 지역들은 사실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국신 통합 리모델링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로 제 오른편이 사당 15구역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쪽에 남서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트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것 같고요. 이 사당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학부모들의 교육 테크트리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당동에서부터 시작돼서 방배동, 반포동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시작점이 사당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당동에 사실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저쪽 뒤쪽에 계속 설명드렸던 우국신 아파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설립이 된다. 이쪽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3000세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교육열을 품은 학부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과 배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교통입지 좋죠, 일자리 좋죠, 학군까지 갖춰지게 되면 그야말로 최상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당 15구역은 주민협의체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작구청에서도 굉장히 사업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동작구청에서도 봤을 때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상습 침수구역이거든요. 상습 침수구역을 공공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 15구역에서 주민협의체로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진행된다? 동작구청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2023년 8월에 사당 남성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사당동 일대 개발 사업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쪽이 바로 이제 사당 15구역의 동쪽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쪽 남서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이제 바로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은 지금 굉장한 개발 이슈가 많은데 방배동에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방배 5구역이 있어요. 방배 5구역 지금 DH 방배가 2026년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 논란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분양 평당 분양가가 5,100만 원 정도로 대략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공사비에 대한 이슈 때문에 평당 7천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배동 지역에는 방배동 지역뿐만 아니라 뭐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0억 아파트, 40억 아파트가 이제 흔하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 놓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과 사당동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당동은 방배동의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계가 다르다라고 해서 집값이 뭐 사당동은 10억 정도, 방배동은 40억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방배동 40억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사당동에 이 3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2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투자 금액은 2억 중반이에요. 2억 중반을 투자해서 20억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계속해서 좀 가보실게요. 네, 사당 15구역은 이렇게 대부분 평지 지형인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지금 구역 안쪽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노후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노후도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노후도 요건을 이미 갖추고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완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면 성진교회라고 보이나요? 성진교회, 이 교회 땅도 굉장히 큰 부지인데 이 교회 부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65%의 동의율이 충분히 나오는 거고요. 사당동에는 사실은 사당 5구역이라든지 사당 16구역, 사당 15구역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주요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당 15구역 뒤쪽으로 보면 이제 막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작구에서도 사실은 사당동을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제일 각광받을 지역이 사당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당동 안에서 대장주 찾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당동에서 대장주는 바로 이제 사당 15구역이라는 건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당 15구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평지 지형이고요.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될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2억 중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으니까요.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소장이었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